여러분은 공유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웃을 무려 사촌이라 부르던 과거. 골목길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무엇이든 함께 하고자 했던 공동체 문화. 마을 사람들의 수저 개수마저 알고 지내던 아껴 쓰고 나눠 쓰는 문화가 당연했던 시절. 바쁘게 흘러가는 오늘날, 공유보다 소유에, 순환보다 소비에 익숙해진 우리. 공유는 낯설기만 합니다.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공유 문화는 개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시켜주기 때문에 신뢰의 문화와 연대의식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만큼 공유 문화는 공동체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심화로 무채색이 된 일상 속에서도 저마다의 자리에 따뜻한 색을 칠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공유의 가치를 오늘 공유하려 합니다. 광주광역시 진월동에 위치한 공유센터. 아직 센터의 신년 계획도 세워지기 전인 새해. 벌써부터 이곳을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네, 공유센터 가고 있어요. 오늘 재능 공유를 좀 하려고 한복을 빌리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요. 네. 한복 빌리러 오셨어요? 네네. 아, 이 색동 이쁘다. 거의 뭐 한 달이면 3번에서 4번 정도 그렇게 옵니다. 정말 다양한 게 많아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빌려가곤 합니다. 한복을 맞추면 그 옷 입고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색깔별로 내가 필요할 때 대여를 해가면 너무너무 잘 입고 너무 감사하죠. 또 이걸 갖다 놓으면 다른 분이 또 빌려가고 이게 공유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공유. 단순히 물건을 나눠 쓰는 것 외에 우리 사회에 공유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공유 문화는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효용성이 떨어져 버려질 수 있는 물품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상품 생산 과정과 또 폐기 과정에 드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광주 공유센터는 2015년 세계 학생 스포츠 대회 이후 유휴 공간으로 전락한 진월 국제테니스장 지하 1층에 터를 잡았고 지금은 지역 시민들의 공유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각종 생활물품은 물론 도서, 한복, 출산용품 등 다양한 물품 공유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 기부를 통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도 가장 발빠르게 공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는 광주 공유센터. 그 중심에는 10년 넘게 우리 지역의 공유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우철 센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유할 게 참 많거든요. 물품도 공유할 수 있고 또 공간이나 재능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또 공유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광주 공유센터가 만들어져서 현재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유센터는 시민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유센터에서는 카페와 부엌, 어린이 놀이공간을 비롯한 재능 공유방, 정보와 교육,
경제, 문화예술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실 등 각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공간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적은 실부터 뭐 큰 실까지 이제 인원별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저희 이제 공유센터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또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공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악기 소리. 혼자 이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연은 뭘까요? 제가 그 팸플릿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배우는 것들을 단체로 할 때 연습하지 못한 그 개인적으로 필요한 연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2-3시간 이렇게 공간 예약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기래 씨는 광주 공유센터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앞서 블로그 만들기, 탈취제 만들기 등 다양한 재능 기부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기부를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기도 한 공유센터의 오랜 버시자,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악기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래 씨 외에도 이미 많은 시민들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공유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타 그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센터라는 공간이 없었으면 지금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는 없었을걸요. 근데 저희가 매주 2번씩 이 공간에서 모여서 연습을 하고, 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또 같이 또 어떤 공연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또 공유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이전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또 공연하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 때문에 너무 정말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요즘 사람들은 주로 카페에서 만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소통합니다. 이처럼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인프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을 서로 같이 공유함으로써 사실은 이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공간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이런 것들이 저는 공유의 공간이 주는 큰 장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가는 이웃 모두 안부를 주고받던 골목길도, 동네 경조사를 함께 나누던 정도, 높다란 아파트 벽에 가려진 지 오래. 우리에게 있어 만남의 장은 점점 작아지고 좁아지다가 결국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단체 메시지 창에서 온기 없는 인사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표정을 잃은 사회에서 공유 공간은 사람들 사이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유 공간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닙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 아파트 안에 누가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 안에서, 마을 안에서 이런 공유센터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공유센터를 통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연대가 되고, 또 서로 알면서 가까워지면서 이런 지역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광주라는 지역 공동체가 정말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한 사회적 기업. 평범한 사무실로 보이는 이곳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유와 연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들어오니 아기자기한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 만들기 체험 공간으로도 보이는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여기는 계림동에 위치한 공익 컨설팅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자립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재능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업 활동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활성화, 환경 문제 해결, 전통 문화 발전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동화 대표는 직원을 고용할 때도 조금 특별한 기준을 뒀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다 청년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또 자립 청년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타지에서 올라와서 혼자 지내는 청년들 이분들 삶에 조금 더 능력 배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립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만들어주고자 해서 대부분 다 취약계층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임동화 대표는 가능성 많은 인재들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주저앉지 않도록 길잡이가 돼주며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업무도 특별한데요. 20년 가까이 디자인 업계에 종사했던 임동화 대표는 자신의 능력을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쓰고자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사회적 미션은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것으로 쓸모가 없어져 버려지는 폐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폐품이었던 버려진 물건들에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환경 문제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업사이클링. 기후 환경을 생각해 태양광 비행기, 태양열 자동차 등의 친환경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저희가 원래는 폐목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제 시기가 끝나면서 그 아크릴 그 칸막이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쓰레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니까.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캐릭터를 입혀서 장애인식 개선과 함께 기후 환경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싶어서 태양광을 입혔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공유 자원과 기후 환경에 처한 지금 환경과 그다음에 장애인식 개선과 이거를 세 개를 플러스 시켜서 임동화 대표는 폐자원을 이용한 업사이클링과 더불어 어린이 노인단체를 위한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첫 번째 대안이 공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있는 물건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활용하는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지 않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결론은 공유다. 민간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이제는 사라진 골목의 정서가 되살아나는 곳, 양림 펭귄마을입니다. 마을의 속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80년대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한 마을 주민의 걸음걸이가 펭귄을 닮았다고 해서 펭귄마을이라 이름 붙여진 곳. 과거 화재로 폐허가 된 동네를 김동균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복원해 지금의 펭귄마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여기 오시면은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행편 따라 살자. 술은 취하지 않는다. 다만 몸이 흔들릴 뿐이다. 이제 여러 가지 문구들을 하나씩 집어넣어봤어요.
저 전라도 사투리 아따 설찬이 반갑소이 여러 가지 펭귄말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버려진 폐품을 활용해 가지고 작품을 관광객들이 와서 만들고 자기네들이 그 붙여달라 하거든요. 그럼 벽에도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펭귄 마을은 버려진 물건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정크아트의 성지이자 광주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을을 이루는 모든 공간에는 주민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드물어 적적했던 마을에 젊은 관광객들의 발자국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또 오래 머물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도 활성화됐습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를 공유 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공유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적인 연대, 공감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령층과 청년 세대 인식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의식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펭귄 마을이 더불어 사는 마을이 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양림 펭귄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한 김민희 대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림 펭귄 마을 협동조합은 여러 문화예술 작품과 조형물을 비롯한 마을의 전체적인 환경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펭귄 마을의 정서에 맞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을의 중심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 양림 펭귄 마을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애것을 이루고 특히 문화예술 쪽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도 함께 일을 하고 우리 협동조합도 함께 일궈 나가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애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예술성 있는 마을은 자부하건대 저희 펭귄 마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펭귄 마을의 목요일은 더욱 특별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을 안 공예촌에서 자원순환의 날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시니까 이거 운동 오시는 것도 고마우신 거예요. 아니요, 그걸 우리가 못 썼어. 펭귄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깨끗하게 헹궈온 우유팩, 투명 페트병 등을 광급봉투와 친환경 물세제로 교환해주는 쓰레기 주민 보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냥 버려졌다면 쓰레기가 됐을 물건들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강하셔요. 예. 좋죠. 쓰레기 봉투도 주고 세제도 주고 막 그런 게 엄마들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 쓰고 일주일에 한 번 쓰고. 이거 그냥 세제도 쓰고 메로를 갖다 화장지도 갖다 쓰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자원순환 한 7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에게 물품으로 물물 교환하는 거는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실시간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정에 쓸 수 있는 세제하고 교환을 해드려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요. 재료를 산다는 게 굉장히 힘은 들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김치 하나를 지금까지 담아 본 적이 없이 다 예전에 반상회처럼 농촌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빈집을 깨끗이 치우고 텃밭을 가꾸고 폐품을 이용해 허름한 골목을 예술마을로 만든 사람들. 함께 이곳을 일군 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더 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동네 주민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 또 더불어 광주 시내 전체가 함께 갔으면 좋겠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다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가치와 공유문화는 단순히 어떤 것을 함께 쓴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는 시민들의 삶을 더 관계지향적으로 만드는 공동체 의식과 활동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감이나 연대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에 보다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감 능력 등도 함께 키워가야 합니다. 펭귄은 무리를 지어 단체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펭귄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펭귄과 닮아 있습니다. 저마다 작은 힘을 모아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가는 모습이 극한의 추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치는 펭귄들의 허들링을 연상케 합니다. 펭귄 마을 이름의 유래는 따로 있지만 아마도 이 마을은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 없이 각각의 분야에서 협력해 만들어가고 있는 공유 공동체. 각 기관이 만든 벤 다이어그램 속 교집합이 가리키는 건 결국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들은 지역 공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등 서로 협력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의 숙제가 아닌 지역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일입니다. 이 공유라는 게 뭐 거창하게 하지 않고 내 지인들하고도 나눌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할 수도 있고 물건을 기증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천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시민 인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게만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공유는 우리 삶 속에 은근한 힘으로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기계로 대체돼 버린 시대. 공유는 오직 사람의 온기로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가치 있습니다. 휴대폰 속 매너 온도가 아닌 서로 맞잡은 손의 체온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색깔의 공유 문화가 활짝 꽃피우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